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이제 이렇게 구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얘기가 도도히 흐르는 장강 이러면서 한 청년이 이제 강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때 아마 27살이었던 유비가 돗자리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서 중간에 그 강가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비와 간우를 만나서 도원결의를 하는, 그래가지고 삼국지가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 사람은 굉장히 어떤 특성 있는, 아주 개인의 어떤 성향이 특별하죠. 유비는 차분하고 좀 약하게 보이면서도 정신적인 강함이 있죠. 그리고 꿈이 크죠. 뭐 한나라 왕족의 후예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우는 그때 만나는 당시에는 서당에 훈장을 하고 있었는데, 장대한 키, 그 다음에 미엄공이라고 불렸던 수려한 수염, 그 대추빛 같은 얼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굉장한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장비는 아마 지금 같으면은 뭐라 합니까? 푸주간을 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제 표현 자체도 굉장히 호탕하고 그냥 우악스럽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삼국지가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죠? 수호지, 그 다음에 서유기, 금병매. 원나라 시대부터 명나라에 걸쳐서 이제 네 권의 책이 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려는 것은, 삼국지에 보면은 오직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삼국지에는 장비가 있죠. 그 다음에 수호제에는 흑선풍 이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끼를 사용하는 무인인데, 오로지 성광, 자를 공명이라는 성광만을 갖다 따르는, 주변은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직선적으로 충성을 하기 때문에 실은 장비도 그렇고 흑선풍 이규도 그렇고, 오히려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주인한테 굉장히 아주 순간순간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순간도 있죠. 그다음 어떤 좀 이제 유비 입장에서나 성광 입장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충성을 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좀 곤란할 때가 있었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할 때 자기 어떤 투표 결과를 찍어서 보였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풍모도 어느 정도 있고 나이도 좀 있게 보여가지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모습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랬는데, 어제 제가 가만히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우지가긴 하지만은 한 사람에 대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자고우면하지 않고 또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매력 있는 성품일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삼국지에 제가 봤던 장비라든가 수호지의 흑선풍 이규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의 이제 소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황후이고 하나는 여포였죠.
항우는 31살에 자기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강남에 가면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밑에 신하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강남의 자제들 데려와서 다 죽였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겠느냐. 이런 말을 남기면서 거기서 자살을 하죠. 멋있는 친구입니다. 평생을 그 위에 한 사람을 사랑했던 굉장히 또 아주 순진무구한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물론 여포도 평생을 초선한 사람을 보고 그 소설 속에서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42살쯤에 부하들에 묶여서 그 유비현대한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는 그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겠죠. 흑선풍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광에 대해서 그 충성심은 그 수호지 내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자기 안전이라든가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광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도끼를 들고 달려나가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제 그 평가할 때 이길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광을 위해서는 무조건 도끼를 들고 나가는 아주 맹목적인 충성파죠. 굉장히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비고 이기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런 스타일인가. 오로지 자기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위신이나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뒤에서 암약하고 겉으로는 충성하면서 이재명이 자리가 비었을 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암수를 두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를 비롯한 자갈공명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멋있게 묘사가 됐지만은 큰 대세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우승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또 거기서 약간의 강교한 사람으로 표시되는 조조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기 자손이 황제까지 등극을 했지만은 어떤 왕조를 열어서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진짜로 관계한 사람은 사마이죠. 사마이는 뭐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노려가지고 참고 또 참고 아주 굉장히 간교하다시피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피곤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마이도 자기 그 후세 때 또 황제로 등극을 시켰죠. 물론 이제 가다가 망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한 시대에 흘러가는 과정에서 잠깐씩 자기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좀 큰 시각으로 보니까 어제 그 올렸던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은 했다. 내가 잠깐 봤을 때는 혹시 자기 가족들이 보면 좀 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겠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뭐 호구지책도 제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정비하지 못하는 저보다는 훨씬 뭐 가족들이나 할 때는 좀 자랑스러운 아빠나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떠나가지고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그런 또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 판은 지금 뭐 대통령이 되어 있는 뭐 윤석열 그 다음에 패배자로 보이는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전 세대에서 우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님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한 가정에서 중간중간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부강, 이 큰 시각으로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아침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자꾸 서로 틀린 것만 들춰내 가지고 우리 김한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닮은 구석을 찾아내서 서로 화합하는, 통합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닮은 점을 찾아내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기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